성공하지만 성공하고 싶고, 교사나 공무원인데 뭔가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업 3번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되게 희망을 얻었어요.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제가 거의 10년여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진짜 저의 어떤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게 해주고, 그다음에 조금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져다 준, 어떻게 보면 성인이 되어서의 창의력을 뒤늦게나마 좀 업시켜준 그런 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 책 많이 안 읽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안 읽었어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읽었고 입시를 위해서 읽었던 그런 학생이었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대학교에 오면서 여러 가지 진로 고민, 뭐 앞으로 뭘 해야 행복할까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때부터 이제 사람이 니즈, 필요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책을 집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붙이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들을 읽다 보니까 아, 책 속에 길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져서 정확히는 20대부터 책을 좀 많이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읽었던 정말 수많은 책들 중에서도 좀 고르고 골라서 저의 창의력,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아이템, 그 다음에 좀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여러분들도 이 책을 통해서 좀 뽑아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정말 추리고 추려서 최대한 적게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책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중에서 다 읽지는 못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책이 뭐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최대한 좀 추리면서도 폭을 넓혀드리고 싶었어요. 오늘 한번 책을 소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권의 책인데요. 잠깐 들어볼게요. 이렇게 제목만 딱 보셔도 어느 정도 감이 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는데요.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력보다 안목이다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제가 제목을 보고 바로 집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거든요. 아, 나보다 세상에는 정말 뛰어난 실력, 능력을 가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을까? 사실 입시 때부터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정말 다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실력자들은 세상에 너무 많구나. 그래서 나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경쟁 사회에서 어떤 것을 경쟁력으로 가져야 되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에 이 책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뭐 기업을 만들고 혁신했던, 성공했던 그런 사람들이 실력보다는 어떤 뭐 아이템을 보는 안목, 그리고 세상을 보는 안목, 이런 안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깨닫게 해준, 그래서 저 스스로에게도 실력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안목을 잘 가져서 인사이트만 제대로 잡아가면은 내가 잘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해준,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책이었어요. 성과를 내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좀 자신이 없고 실력이 부족하다 싶은 분들은 이 책을 좀 강추를 드립니다. 다음 책은요, 엑설런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저도 3분의 2 정도 읽은 책이에요. 인간의 탁월함을 결정해주는 9가지 능력이 무엇인지. 그래서 이 엑설런스를 갖춘 사람이 인생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 탁월함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제가 목차 위주로만 한번 보여드리면 말에 되게 인상이 깊었어요. 오직 탁월한 존재만이 대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탁월하다는 거는 사실 추상적이지만 제가 생각하는 탁월함은 요즘 세상에는 능력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능력이 다 중요하지만 행동력, 실행력, 끈기, 꾸준히 하는 그런 것이 저는 탁월함이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이 탁월함은 다르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이 앞으로의 시대에서 성공할 수 있는 탁월함인지를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는 열린 마음, 두 번째는 자기 성찰, 세 번째는 공감, 네 번째는 의지, 다섯 번째는 리더십, 여섯 번째는 평정심, 일곱 번째는 민첩성, 여덟 번째는 웰빙, 아홉 번째는 공명이라는 조금은 어려운 단어들도 있고 하지만 이걸 이제 보면서 저를 약간 돌아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만의 탁월함을 길러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엑설런스 책도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요거 약간 제가 그동안 봐왔던 책들 디자인 중에서 눈에 확 띄어서 가지고 왔어요. 바로 루키들이 온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부제 뒤쪽에서 나와 있지만 돈 버는 기술이 다르다.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좀 독특한 인사이트를 보여주는 책이고요. 좀 미래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려요. 제가 교사 재직할 때 한 3, 4년 전에 읽었던 책인데요. 제가 사업 도전을 한 3번 정도 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 3번 중에 하나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확장시켜서 사업을 구상하려고 노력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사업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템을 가지고 대기업에서 좀 해외로 보내주는 그런 창업팀에 지원을 해서 무료로 독일을 이렇게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게 해주었던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좀 미래 기술, 테크놀로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보시면서 인사이트를 넓히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인문학 책이라고도 저는 좀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이 폴리메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제가 왜 이제 읽게 됐냐면 여기 이제 한 우물만 파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얘기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폴리메스 기지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이 책을 집어들었는데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다재다능한 면은 있다. 근데 한 가지를 막 집중적으로 파고 거기에 전문성이 엄청 뛰어나고 이런 느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많이 했었어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림, 또 글쓰기, 체육, 여러 가지 좀 넓은 분야의 포진에서는 내가 재능이 많은데 소위 말하는 코딩 능력자들이나 이런 분들처럼 하나의 정말 깊게 엄청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 된 적이 있었어요. 이 세상은 전문성이 되게 필요한 것 같은데 나는 무슨 전문성을 가져야 되지? 라는 생각. 그리고 제가 교사이긴 하지만 초등학교 교사였다 보니까 초등교사는 아시잖아요. 한 과목을 파기보다는 여러 과목을 가르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문성을 가지기 힘들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 책을 보고 되게 희망을 얻었어요. 뭐였냐면 다재다능하다는 것도 하나의 힘이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 이런 뭔가 희망을 갖게 해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책을 많이 읽기 시작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막 이렇게 밑줄도 그어가면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이끈 성공한 사람들이 지도자형 폴리메스, 혁명가형 폴리메스, 교육가형, 지식인형, 예술가형 이렇게 다양한 자재다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빚어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기만의 능력을 키워가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이 부분도 제가 집중해서 봤던 부분인데 사고방식을 개혁하라라는 부분이에요. 개성이나 호기심, 지능, 다재다능, 창의성, 통합성, 혁명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가진 통념을 깨버릴 수 있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도 많이 남아있는 책입니다. 자, 다음은요. 그냥 제목만 봐도 벌써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게 만들어주는 책인데 괴짜처럼 생각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냥 좀 평소에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 평범한 생각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책인데 호불호는 약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페널티킥을 가운데로 차지 못하냐 작고 마른 당신이 핫도그 먹기 대회에서 우승하려면 이런 식으로 조금 괴짜적인 질문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자기계발이나 이런 느낌보다는 그냥 재미로 읽으면서 서서히 내 생각의 틀을 깨주는 그런 책으로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딱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코로나 전이에요. 그때 이제 이 책을 역사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KTX 역에서 사가지고 올라오면서 기차 안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고 하면서 아마존에서의 그런 생활과 여러 가지 좀 배운 점, 깨달은 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데 이 아마존이라는 그 기업을 다니면서 이분이 인생 매뉴얼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그런 노하우들을 좀 전달해주는 책이었어요. 이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책이고 미국의 기업들이 되게 혁신적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저도 모르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이지만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공계적인 기질까지 합쳐주고 융합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책이어서 경험을 간접 경험한다는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던 책이에요. 마지막 책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목만 봐도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꾸준한 딴짓으로 기회를 만드는 세대. 이 책은 아까 앞쪽에 있는 것과 또 약간 다른 결을 가진 책인데요. 이 책은 이게 덕후는 살아남는다 이런 책이에요. 저는 덕후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게 좋아하는 분야는 있었어요. 근데 그 분야를 어떻게 살리지? 뭐 그런 게 도움이 되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FM적으로 살 필요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이에요.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하고 대학교 오고 또 대학교 와서 대학을 평범하게 졸업하고 이런 좀 평탄한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유익한 일을 하고 싶고 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근데 그 틀을 좀 깨게 해준 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은 괴짜적으로 바뀌게 해주고 딴짓을 할 때도 그 딴짓조차 유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해준 책인데요. 목차만 봐도 이런 게 있어요. 딴짓이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 된다. 아이디어보다 더 중요한 게 안목, 즉 통찰, 인사이트다. 이런 식으로 뭐라고 할까요? MZ세대이 덕질이나 의미 없는 활동? 딴짓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를 조금 깨닫게 해준 책이어서 부제에 좀 만약에 와닿으신다 하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7권의 책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사실 이거 말고도 워낙 많은 책들이 있어서 딱 생각나는 게 놀면서 뭐 하라 이런 책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는데 제가 집에 가지고 있는 책들 중에서 가지고 있다는 거는 제가 앞으로 계속 가져갈 거라는 의미거든요. 그런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시고 싶고 근데 생각은 안 떠오르고 난 평범하지만 성공하고 싶고 교사나 공무원인데 뭔가 아이템을 통해서 돈을 벌고 싶고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책과 함께 이제 다양한 아이디어를 시도하고 한 덕분에 지금 내가 이런 쪽으로 나아가야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됐지만 분명히 20대 분들 그리고 30대 분들 중에서 과거의 저처럼 혼란을 겪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책들을 보면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가면 좋겠다. 결국 이거는 누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하라고 깨닫는 거거든요. 좀 깨달으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무거워도 가지고 온 저의 이런 노력으로 여러분들도 많이 발전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또 새로운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께 노하우, 좋은 정보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응원드립니다.